반갑습니다. 가을이 왔네요. 목이 가래가 막 차는 게, 젊어서 다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죽을 때까지 목에서 가래가 끓습니다. 담배 끊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이고. 공부하실 때 담배를 좀 핀대요? 예? 젊었을 때 공부하실 때. 젊었을 때 피는 게 평생 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젊은 사람들 담배 피면 끊으라고 그러세요. 평생 갑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음속에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가족 요리 경연대회에 우연찮게 참석을 했습니다. 자비신행에서 우리 어린이 뭐더라, 하여튼 불교 쪽에 어린이들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요즘 단체들은 이름이 길어가지고 외우지를 못하게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주최를 했는데, 저는 뭐 거기 이사는 아닌데 우연찮게 가게 됐습니다. 가서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 동안 제가 이제 시간 때우라고 저보고 마이크 주고 앞에 나가서 이제 시간 때우라고 한 소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마이크 잡고 갑자기 또 법문을 잠깐 했는데요. 그날 보니까 9가족이 나왔고, 주로 이제 보면 어린 애들, 뭐 유치원생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애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라고 해봐야 제가 보기에 뭐 많아야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30대 중반, 젊은 가족이죠. 젊은 가족. 9가족이 와서 요리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뭐 심사위원들 심사해야 되니까 시간 때우라고 본문을 하라고 하니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한 게 제가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결과가 중요한 일이 있고 과정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학 시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결과가 중요하다. 맹탕 놀더라도 붙으면 된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요리대회 여러분들은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요리를 만드는 그 과정, 함께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누가 무슨 상을 받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째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같이 가족들이 요리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화기애애하고 행복이 넘친다. 우리 같은 이 수행자, 출가 수행자들은 자비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가족 안에 이미 사랑이 넘치고 있다. 그 사랑을 잘 지키면 그게 바로 자비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을 잘 지키기 바란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의 본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젊은 가족들이 가족과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이 제3자가 보기에는 참 행복해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뭐 누가 얼마나 잘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함께 하면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길따라 절따라를 제주도에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2박 3일 동안 어쨌든 좋은 거 먹고 좋은 구경하고 밥 먹을 때마다 서로
하는 이야기도 하고 화기애애하게 웃고 즐기고 놀고 또 저 모르게 각자 또 자기들 방에서 뭐 삼삼오오 노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2박 3일 동안 이 우리 정심사 신도들이 함께 했다. 함께 뭔가를 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뭐 어떠실지 모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뭔가를 함께 할 때 사람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길따라 질따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하도 이 보살님 저 보살님들하고 팔짱을 끼고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언제 저같이 못생긴 사람이 참 여자하고 팔짱 끼고 사진 찍고 그래 보겠습니까? 정심사 수시나 하니까 제가 팔짱 끼고 사진 찍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남편분이나 바깥분이 오해를 하면 그거는 제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저는 그게 내 직업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양해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2박 3일 동안 참 행복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구나. 결국 사람이 행복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때 행복하더라 하는 거를 젊은 가족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길따라 절따라를 제가 2박 3일 동안 같이 제주도를 다니면서 느낀 바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를 갔다 와가지고 요번 일요일이니까 지난주에 어떤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제 상담을 한다고 찾아왔는데 대충 보기에 한 50대 중반 정도 돼 보이고 이제 바깥분은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살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해. 오늘 그래서 보살님 나오셨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처음 보는 보살님인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저기 봉정암도 자주 가고 철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물론 가정마다 걱정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가정을 제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젊은 가족들이 요리를 하던 그 젊은 가족들 그 가족들이 한 20년이 지나면 제가 며칠 전에 상담했던 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내지는 이제 둘째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할 때쯤 취업 수능 시험 준비하고 이런 시기. 남편 사업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젊은 가족이 요리를 하는 그 모습은 참 누가 봐도 행복한 모습인데 이 가족이 요대로 20년이 딱 지나면 그러면 그 20년이 지난 그 가족도 젊은 가족들처럼 젊은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할 때처럼 항상 행복하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95%는 아닙니다. 100% 중에 95%는 쳐다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걱정되고 5%는 그래도 가끔은 아이고 저 인간이 나를 기쁘게 할 때도 있네. 5%는 행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제가 이제 그 보살님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걱정이 많아요. 보살님들은
걱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보살님들은 걱정을 안 하면 하루 세끼 밥이 안 넘어가. 어쨌든 걱정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보살님은 다른 보살님들한테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할까? 제가 보니까 요 최근에 그 뉴스에 보면 누구냐 김수미가 뭐 아들이 뭐 장가를 간다고 막 근데 뭐 악성 댓글이 달리고 막 그러죠. 김수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 말을 가족에 적용을 하면 여자는 걱정을 먹고 산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말이에요. 20년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 20년 동안에 생긴 변화는 20년 동안 가족들을 같이 지내면서 뭔가가 쌓인 겁니다. 뭔가가. 뭐가 쌓였을까요? 내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다 하는 생각. 이 행복,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젊었을 때 예를 들면 뭐 요리 대회에 가족들이 같이 나가서 같이 요리했던 그 행복했던 기억들, 추억들. 여러분들도 여기 다 나이 드셨지만 애들 막 키울 때는 어디 놀러 가고 하면은 그때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행복했던 기억들이 소중하니까 그 소중함, 그 행복함을 계속 간직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겁니다. 애착이 생기면 그 애착이 굳어지면 뭐가 됩니까? 소유욕이 됩니다. 쟤는 내 자식이야. 저 남자는 내 남자야. 우리 가족은 절대로 남들이 우리 가족을 해치면 안 돼. 왜?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거니까. 이런 소유 심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소유 심리가 생기면 뭐가 따라옵니까? 100% 불안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밤에 잠을 편하게 자지만 부자는 가진 게 많아가지고 밤에 잠을 편하게 못 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도둑님이 들어와서 훔쳐갈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은 결국은 이 소유하는 마음, 소유심에서 나온다. 이건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젊은 가족이 20년 뒤에 나이가 먹어서 결국은 그 가족에 생기는 것은 가족들이 가족들에 대한 소유,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결국 불안한 마음은 소유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생긴다.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은 애착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애착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냐? 내 행복, 이 행복을 깨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불안한 마음은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보살님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내가 비정상인가 그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유하는 게 많으면 불안한 마음이 커진다 라고 했는데 그럼 진짜로 그럴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97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여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나라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뭐 대기업도 픽픽 쓰러지고 조그마한 회사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 IMF가 제 기억으로는 11월 달인가 아마 터졌을 텐데 그해 여름에 제가 회사를 관뒀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아무 생각해도 무슨 배짱으로 응? 내가 IMF가 터질 줄 알았으면 아마 회사를 안 관뒀을 건데 그런 신통력이 그때는 없어가지고 하여튼 IMF 터지기 직전에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다니기 싫다 해서 때려쳤어 그냥. 그럼 내가 돈이 많았냐? 그때 당시 통장에 한 150만 원인가 있었어요. 탈탈 털어봐야. 그러면 내 집이 있었냐? 내 집도 없었어요. 뭐 총각이 뭔 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집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서울에 내 혼자 그 십수년을 살았으니까 완전히 몸뚱아리 하나만 달랑 가지고 IMF를 딱 맞이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다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막 그런데 나는 별로 위기감을 못 느끼겠는 거야. 왜냐? 나는 어차피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뭐 IMF 터지나 안 터지나 다른 게 없어 나는. 그렇게 한 1년 이상을 백수로 살다가 뭐 출가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역시 가진 게 없으면 불안한 마음도 없구나. 뭔가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도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회사에 마음이 불안한 거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내 거다라는 표현은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내 가족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뭐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시어머니 대회에 들어갔지만 저기 이제 며느리로 이렇게 살다 보면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면 또 시어머니가 그냥 살림살이 가만 안 놔두죠. 꼭 자기 식대로 청소를 해야 되고 냉장고도 한번 확 뒤집어야 되고 그러면 며느리는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그냥 열불이 터져 나오지만 말을 못하죠. 왜 그럽니까? 내 거거든. 이 집은 이 부엌에 세팅된 상태는 내 스타일대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아무도 손대면 안 돼. 그런데 시어머니라고 와가지고 막 얘야 부엌이 이게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막 손대면은 속에서 열불이 나죠. 왜냐? 내 거니까. 내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고 우리 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겁니다. 내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속에서 반발심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불안한 마음은 소유심리에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럼 내 거다라고 하는 거, 내 거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내막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시계가 있다. 그럼 이 시계는 내 거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내 건가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내 시계다라고 하면은 이게 내 시계라는 걸 나타낼 수 있게 눈으로 딱 보면 표시가 나는 뭔가가 있느냐? 손으로 만지면 내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촉감이 있느냐? 내 거라고 하는 어떤 소리를 내냐? 얘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시계는 다 똑같아요. 내가 그냥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내 돈으로 샀으니까 내 거다. 내가 내 돈으로 샀으니까 그건 내 거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 돈으로 차를 사가지고 애인을 줬어. 그럼 그건 내 차예요? 애인 차예요? 누구 차입니까 그거? 애인 차지 줬으니까 내 거 아닙니다 그거. 그런데 내 돈으로 샀다고 해서 내 거다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타고 그냥 만약에 내 차라고 하면 내가 지금 그냥 잠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내 돈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하도 인간이 뭐같이 다니니까 그냥 한 대 제일 싼 걸로 뽑아준 겁니다. 어쨌든 내 돈을 써서 내가 벌어서 내 돈을 썼으니까 내 거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누가 이런 말을 하겠지. 그거는 좋아. 물건은 내가 인정을 하지. 이 땅은 내 땅이야. 왜? 등기부에 올라가 있거든. 정부에서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야. 이건 내 거 맞아. 서류도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여준다 이거야.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내 거다 라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거는 이런 겁니다. 이 땅은 내 거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해. 그리고 너의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뭐 해줍니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 약속하자. 정신사는 네 거야. 우리 다 같이 약속하자. 대신 원효사는 저 사람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그냥 약속을 한 겁니다. 정신사에 내 거라는 어떤 표시가 전혀 없어요. 물론 정신사가 내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서류로 국가에서 증명한다고 해서 그게 내 거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내 거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다. 이건 내 거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좀 더 확대하면 그런 내 생각을 이 사회가 인정을 해주고 사회가 인정한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말이죠. 사회가 인정을 해줄 뿐입니다. 내 생각은. 정리하자면 내 거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다. 생각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지금 그러면 내한테 있는 내 것이 뭐가 있는가? 내 것의 리스트를 한번 마음속으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각각의 평소에 이거는 내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로 내 거냐? 제가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대가지고 그것들이 진짜로 내 건가?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 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스님 말이 맞아요. 내 거는 단지 생각일 뿐이다. 좋아. 인정하지만까지. 그건 누가 모르냐 이거야. 안 되니까 문제지. 스님은 결국 다 그 소유 뭐 애착 그거 버리라는 이야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뻔하죠 결론은. 근데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안 되니까 안 하지. 그죠? 알면은 다 도인되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 되는 거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수박을 예를 들어 보자. 수박을 처음 본 사람한테 수박 맛을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여튼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박 맛을 말로 막 설명을 해줬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수박 맛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수박 맛을 아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수박,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만 수박 겉을 뭐 몇 번 이렇게 핥아본다고 해서 수박 맛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박을 먹어봐야 수박 맛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일 모레면 나이가 60인데 수박 맛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못 하잖아. 나도 진짜 설명을 못 하겠네. 수박 맛을 먹어봐야 맛을 알지. 똑같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아무리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그 컴퓨터가 스마트폰이 되고 그 컴퓨터가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컴퓨터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지. 그거로 이제 이 뭡니까 내비게이션 앱을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가고 하면은 그게 내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이름이 아베 총리하고 똑같은데 아베 긴야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자신이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불교식으로 말을 하면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발심하는 거고, 한번 발심하고 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미미하더라도 어쨌거나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뭡니까? 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다.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소유욕이 있구나. 내가 우리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구나. 이거를 버려야지. 그 누가 몰라서 못하나? 안 돼서 못하지. 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이 소유욕, 애착을 내가 그 실체를 아직까지 제대로 본인이 파헤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을 대면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별 문제 아닌 걸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모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소유에 대한 애착을 버린다고 치자. 내 차도 이건 내 차가 아니야. 내가 잠깐 타고 다닐 뿐이. 내 핸드폰도 내 게 아니야. 우리 가족 이제 다 컸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다 자기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순리야 라고 생각했다고 치자.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도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은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치자. 그러면 과연 불안감이 없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한테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목숨은 죽는 날까지 항상 우리하고 함께해요. 살아있다는 말은 목숨이 있다는 말이고, 내가 죽으면 그 이상 내라고 할 만한 지금 이 내라고 할 만한 뭔가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착을 버리고 소유를 버리고 또 버려도 결국은 끝까지 남는 게 있다. 그게 뭐다? 이 목숨에 대한 애착. 그 표현을 바꾸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안을 달고 살아요. 어떤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왜 옵니까?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면 왜 옵니까? 배가 고프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본능적으로 안녕히 가세요. 본능적으로 나가시니까. 본능적으로 아니까 애들도 우는 거예요. 우유 달라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이 애착, 집착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부처님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수타니 파타라고 초기 경전에서 이제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생존에 대한 집착에 붙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보았네.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문 앞에서 슬피 울고 있구나. 물이 말라가는 연못의 고기와 같이 집착에 사로잡혀 떨고 있구나. 내 것이라는 이 소유의 생각을 지워버리라. 생존에 대한 이 모든 애착을 털어버리라. 이것은 수타니파타 개송 제 776번째와 777번째 개송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참 우리 부처님이 보면
비유를 정말 잘 드시는데 여기는 이런 비유가 나오지. 물이 말라가는 연못의 고기와 같이 집착에 사로잡혀 떨고 있구나. 우리 신세가 물이 말라가는 연못의 고기와도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걸 보면서 불안해가지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차라리 불안감에 벌벌 떨고 있으면 나아요. 세상 모르는 애들은 지금 물이 줄어드는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저 좋아서 그냥 지 지금 당장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정신없이 삽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삶의 본질은 부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물이 말라가는 연못의 고기와 같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삶은 물이 말라가는 연못의 고기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라가는 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물은 고기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 애착입니다. 그런 애착이 자기가 나이가 먹을수록 힘이 없어질수록 사라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뭐 다 기억을 안 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자. 인생이란 물이 말라가는 연못의 고기와 같다. 누가? 바로 내 모습이다. 요 사실 하나만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네, 그리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500대제 회양식인 건 잘 알고 계시죠? 대웅전 기도는 9시부터 시작합니다. 9시부터 대웅전 사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5일날 화요일입니다. 가을 정기 성지순례를 갑니다. 장소는 공주 마곡사 논산 관척사입니다. 이번에는 코스가 그렇게 뭐 많이 걷고 뭐 산에 올라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마곡사 가보신 분들 좀 계시죠? 그렇게 뭐 마곡사가 산꼭대기 있는 절도 아니고 평지에 있어요. 관척사도 그 계단 조금 올라가는데 뭐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이 가셔가지고 마곡사에서 좀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 길에 관척사 들러서 그 관척사에는 그게 유명하잖아요. 그 밖에 하여튼 그 큰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 부처님 친견하고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날 우리 조계총님 송강사 그 방장스님 그 승자법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동안거 결제 시작하는 날 새로 이제 대신 방장스님께서 첫 법문을 하시는 날이에요. 송강사는 전통적으로 뭐 이런 취임식 그런 걸 안 합니다. 주지는 물론이고 방장도 그런 걸 안 해요. 대신 이번 동안거 결제에 새로 되신 방장스님이 첫 법어를 하십니다. 이날 이제 우리 정심사에서도 우리 정심사가 송강사의 수말사 아닙니까? 우리 신도분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새로 되시는 방장스님의 결제 법어를 우리가 한번 듣고 진짜 이 그 감로의 법문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잘 새기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냐면 11월 11일 송강사 방장스님 지인법회 시간은 8시 반에 금방 교수님하고 통화가 됐는데요. 그 8시부터서 그 보살 법회를 하셔가지고 9시 끝난대. 그러니까 9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7시 20분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7시 20분 출발이라 큰일 날 뻔했네요. 시간이 딱 7시 20분에 출발을 정확히 해야 돼요.
7시 20분에 버스 출발합니다. 11월 11일 7시 20분에 울림중학교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시간 쪼개가지고 같이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